8살짜리에는 2 곱하기 2는 왜 4인데 왜 3이라고 해? 어떻게 홀수가 나와? 저 8살 때 2 곱하기 2 알았는데. 너 지금 2 곱하기 2 하나 때문에 8살을 가지고 그러는 거니? 안녕하세요. 지적 허세 정석 미국화재 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화재 공돌입니다. 자, 오사는 요새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제일 큰 관심사야. 아마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겠죠.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렇겠지만 나이 또래는 내 생각에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잖아. 애들은 자꾸 크고 있고 애들한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대학 학비도 준비해야 되고 뭐 우리 노후 대책도 노후까지도 이제 20, 30대가 아니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때잖아. 이 돈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일단 돈에 관심이 많으면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뭘 해서 벌지? 어떻게 벌지?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을 옛날에 엄청 많이 했어. 돈은 벌어야겠는데 뭘 해서 돈을 벌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뭘 해서 돈을 벌면 좋을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내 생각엔 나는 뭘 해서 돈을 벌지? 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정확한 뜻은 뭐를 하면 노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돈을 최대한으로 버는 게 뭐가 있을까? 맞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나도 한참을 생각해봐서 알게 된 거야. 가만히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생각엔 사실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면 돈을 벌까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건 질문이잖아. 질문이 아니고 스테이트먼트가 돼야 돼. 나는 무엇을 하든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뭐를 하든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 주변에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도 수십억 수백억 부자인 사람이 있고 융자만 하는데 융자를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갖고 수십억 수백억 부자인 사람이 있고 수의를 하면서도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집에 쥐 잡아주면서 쥐, 카크로치, 뭐 벌 이런 패스트 컨트롤 해갖고도 1년에 수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은 게 사실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 분야에서 잘하면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분야에서 그러면 다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남보다 일을 잘해주는데 값이 싸던 뭐 신임을 줘서 남 믿을 만한 일을 하든 아니면 기술이 더 남들보다 좋든 뭐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도 그 분야에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를 못하니까 남보다 비싸든 잘 못하든 뭔가 있으니까 못 버는 걸 거란 말이야. 또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자면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작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미니멈 웨이지를 받으면서 프라이를 프라이를 막 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남보다 프라이를 정말 잘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항상 뭔가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항상 그렇진 않지만 내 생각엔 90%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분야에 있던 웬만한 분야는 내가 남보다 기술이 좋든 뭔가를 잘하면 그 세일즈맨을 하든 세일즈맨도 어쨌든 자기 기술을 익혀야 될 거 아니야. 남보다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루틴이 생긴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력을 해서 자기 기술을 올리든지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게 없으면 당연히 성공하기가 어렵지. 그렇지만 아까 처음 질문처럼 이 분야는 부동산 업을 하면 돈을 잘 버는데 융자를 하는 건 돈이 안 되더라.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지. 융자를 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부동산을 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부동산을 해서도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융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그거는 그 개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노력을 한다고 성공한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지 당연히. 노력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이 되진 않지. 그렇지만 노력을 안 하면 성공할 확률은 0이지. 없다. 복권을 사면 당첨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지만 그렇죠. 복권을 안 사면 아예 없다. 새로운 거지. 모든 분야가 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동기부여하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진짜 학원이라도 하나 더 가서 뭘 배워라. 자격증을 따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뭐 1km라도 뛰어라. 하루에 저널을 최소한 한두 페이지라도 꼭 써라. 어떤 거는 사실 보면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가슴이 답답해져.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하지? 왜냐하면 마치 그걸 안 하면 내가 낙오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슨 실패자인 것 같고 안 하면 괜히 불안하고 난 저렇게 안 살면 성공할 수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왠지 미니멈처럼 느껴진 거죠. 그렇지. 이 정도는 해야 다른 사람들이랑 출발점은 똑같아진다.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는 한동안 그게 부담스러웠고 하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 책도 또 뭐 읽어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럴 필요 없다. 물론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야. 그건 뭐 부정하지 않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물론 그것도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이 다 개개인 자기 성향이 틀리고 자기 몸의 사이클도 틀린데 아침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죽기 살기로 새벽에 4시에 일어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로 조질 수도 있는 거야. 자기 몸에 사이클이 안 그렇죠. 맞아서. 그냥 멍한 채로 그냥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가 그렇지. 있죠.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지. 나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 갖고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신경 그렇게 크게 쓸 필요 없고 봐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나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생활 패턴 나에 맞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무작정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자기 자신 돌아보고 자기 스타일이랑 맞는 걸 봐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습관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 스타일에 맞게 개선을 해서 하면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거는 동의를 해. 근데 그냥 너무 무작위로 이렇게 하나 너는 나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보기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뭐 좋은 조언을 해주잖아. 나름 좋은 뜻으로 뭐 나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일을 했었고 나는 남들은 당연히 8시간, 10시간씩 일하니까 나는 13시간씩 일했다. 매일매일. 그거를 뭐 10년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대단하지. 정말 도움이 될 거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피로에 지쳐서 한 명이 그런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마치 그 방법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다 사람마다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고 내 여건이 틀린데 어떻게 그거를 그 틀 안에다 무조건 끼워 맞추려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사람마다 어떻게 쓰는지는 다 틀리잖아요. 그럼 저희가 학창 시절부터 계속 경험했던 거고 같은 뭐 공부를 같이 해도 어떤 애는 10개를 기억하는 애가 있고 그럼. 어떤 애는 뭐 하나도 기억 못하는 애가 있고 나랑 상관없는 거를 하면 참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낫고 내가 뭘 할 사람인가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 한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강박감을 갖고 마치 내가 처지고 있나 이런 걸 안 하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한 나의 생각이 아니고 최소한 내 주변에서 보니까 그러지 않고도 다들 괜찮더라. 짧고도 긴 40몇 년 동안에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 항상 그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만약 제 딸이 있다. 제가 딸한테 기대를 해요. 그럼 얘가 그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이미 관계에 금이 서서히 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있잖아요. 이 와이프가 나한테서 기대하는 거랑 제가 얘한테서 기대하는 거에서 전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아서지 이 사람이 이런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불화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나 그런 경우 딴 집에서도 봤어.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아니 기대를 하더라도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망을 바로 분풀이하지 마라. 되게 마음에 쌓인 게 많은가 봐. 너무 그거를 세게 얘기하는데? 아 그런가요? 어쨌건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우리는 부부 관계보다도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이 정도를 우리는 이만큼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왜 이거밖에 안 하지? 왜냐면 그 아이들의 대체로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은 그걸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거니까 그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지. 근데 우리는 돈을 많이 넣고 있으니까 아이씨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근데 그냥 집안에서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면 화가 나잖아. 또는 제일 큰 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열이 받지. 이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건만 우리 말을 무시하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불같이. 하루는 내가 와이프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보라고 생각을 하자. 마음속에서 저 나이에 이것을 하는 것은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것도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면에서 기대치가 낮은 거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 안 했는데 그걸 해주면 야 그것까지 해주고 너 웬일이냐 땡큐. 이 사고의 전환인데요. 사고의 전환인 거지. 그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말로 생각을 그렇게 바꿨더니 정말 훨씬 부드러워졌어. 화나는 횟수가 일단 적어지고 그리고 애들이 해도 좋으니까 애들도 처음엔 화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왜냐면 서로 화가 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나는 그렇죠. 소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균열이 날 수 있단 말이야. 아이들에게 하는 말, 아이들에게 대하는 방법, 우리가 아이들에게 화가 났을 때 그거를 사실 그게 아이 대신 어른이라고 거기다 아이 대신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웬만해서는. 근데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 아이는 나한테 보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로서의 갑질이네요. 갑질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무의식 중으로 나는 애한테 이렇게 해도 쟤가 나한테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더 그렇게 막말한다는 거야.
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나를 때릴 수 있는 사람 또는 나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안 되지. 왜냐면 당장 내 부인하고만 와이프하고만 얘기해도 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에서 와이프가 확 화내면 찌그러지지. 아, 그래 내가 너무 요번에 선을 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애들한테는 막 하는 이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알고 나서부터는 좀 더 조심하게 돼서 내가 저희도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니고 저희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항상 애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거든요. 이렇게 형님 말처럼 애들한테 이렇게 정말 화가 나서 막 심한 말은 아니지만 상처가 갈 만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애를 바보 취급을 하면서 이제 기대치를 낮춰서 나의 화를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좋을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부모로서 최소한의 이 아이가 제 말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만큼 적당히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기를 위하니까 이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적당한 기대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당한 기대감에서 부모로서의 권위가 아닌 이제 지도,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이제 조금만 크면은 얘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수련을 거치고 너의 이제 사고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존중해 주겠다. 큰 딸은 13살이고 둘째 딸은 8살인데 첫째 딸한테는 말할 때도 조심하고 제가 얘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8살짜리 애는 아직까지도 너 왜 2 곱하기 2는 왜 3대 왜 3이라고 해? 어떻게 홀수가 나와? 이제 이러면서 따지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조절,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그리고 권위 막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쓰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너가 아까부터 계속 그 기준점을 보는데 그 기준점은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알아야 돼. 내 생각에는. 얘를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얘를 정말 8살짜리 애를 8살짜리 애 수준으로 비교를 하는 건지 얘를 8살짜리 애를 10몇 살짜리 애 수준으로랑 비교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도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 얘를 너무 높은 데다가 비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아 이거는 unreasonable하다 얘한테. 저 8살 때 2 곱하기 2 알았는데 너 지금 2 곱하기 2 하나 때문에 8살을 가지고 그러는 거니? 그 기준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은근히 내가 무의식 중으로 아이들을 너무 높은 기대치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과목 2 곱하기 2가 왜 3이 나오니도 한수에 재능이 없을 수 있어. 아니 이건 재능이 아니죠. 2 곱하기 2면 이 두 개가 4개밖에 안 되고 어떻게 3개가 될 수 있냐고요. 정말 당연한 걸 적당 남한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중요해. 성인으로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엔지니어잖아. 내가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 보면 복장 터져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 진짜로.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와이프는 나한테 그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걔가 전문 분야인 데서는 걔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 분야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뭔 소리야? 그러면 걔가 나를 보고 오빠는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가 있어? 그런단 말이야. 너나 나나 공대를 나와서 그런 쪽으로 트레이닝을 계속 평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사물을 보는 눈이 우리는 그런 쪽으로 트레이닝이 돼 있고 수치화를 시키나요? 아트 스쿨을 나온 사람들은 완전히 평생을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봐도 보는 눈이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남한테는 당연하지 않구나. 결론은 우리 기준점으로 남을 자꾸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는. 그 형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씩 생각해 계속 볼 필요가 있어. 반성을 해봐야겠네요. 특히 애들한테 화내거나 이럴 때 제가 찔리겠네요. 무의식 중으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